야, 나도 저 형같이 살기는 싫다. 내가 아까운 청춘을 어떻게 10년을 빠져만 있고 살 수가 없다. 해서 편하게 이제 포기를 하니까 굉장히 마음이 편하잖아요. 그래서 이 학생을 쫓아다녔던 거예요. 근데 제가 만약에 좋은 학생을 만났더라면 아마 지금과는 다른 세상을 살았을 겁니다. 연애 실컷하고 뭐 그 재미 아마 지금도 아마 결혼도 못했을지도 모르죠. 그 연애하는 재미로. 근데 보니까 경쟁력이 없어요. 아, 안 되겠구나. 세상 여자들 다 싫다. 공부나 하자. 그러고 나서 이제 공부를 시작을 했는데 다행스러운 게 뭐냐면 요즘과는 약간 다르죠. 그 당시만 해도 신림동 고시촌이라든가 고시학원이 없었어요. 쉽게 말하면 혼자 공부를 해요. 저희 외삼촌이 대학교 다닐 때 고시학교 했는데 우리 외삼촌 같은 경우는 학교 등록하는 그날만 가고 졸업하는 날 가고 그러니까 대학 4년 동안 다니는 동안에 고시 합격하기 전까지는 학교를 거의 안 갔다고 그래요. 그러고 나서 공부를 했어요. 근데 우리 때는 그때 유신 말기이기 때문에 매일 출석을 불러요. 그래서 출석에 그러니까 이해해가지고 선생님 계속 얼굴 쳐다보면 출석을 부르는데 애들 데모 못하게 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수업 안 듣고 데모하는 애들도 많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대학을 다녀야 돼요. 출석을 불러야 돼요. 그래 졸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도대체 산속에 들어가서 공부해도 합격하기 힘든 시험인데 대학을 다 출석을 불러야 되니까 이거 도대체 공부하기 힘들어요. 근데 애들 얼굴을 보니까 애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서울법대 들어왔다고 전부 자기는 합격한 줄 알아요. 공부를 안 하고. 그래서 대학교 2학년 때 공부하는 친구가 거의 없었어요. 요즘은 1학년 때부터 공부를 하죠. 근데 그 당시만 해도 뭐 서울법대 들어가면 대충 합격한다. 뭐 이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나만은 합격한다. 이런 생각 때문에 공부를 2학년 때까지는 별로 안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여학생들한테 뜨거운 맛을 봤기 때문에 이제 공부를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너무 다행스러운 것은 뭐냐면은 고시 공부가 그 당시는 학원도 없고 혼자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다른 친구들은 전부 학원 다니고 과외하고 이래가지고 혼자 공부하려는 능력이 부족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동안 워낙 몸으로 때웠기 때문에 몸으로 때워가지고 1년 3개월 만에 통과를 했어요. 물론 이제 뭐 아무리 공부한다 그래도 방법론이 없을 수는 없겠죠. 일단 이제 공부 이야기는 조금 하고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공부를 정말 죽어라고 했어요. 제가 쓴 책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아무리 죽어라 공부해도 결코 죽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얼마나 독하게 공부했으면 그런 구절을 쓰겠어요, 제 스스로.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저는 이제 노력이라고 하는 것을 이런 관점을 생각해 봅니다. 분명히 노력하면 성과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노력해야지 어떤 결과가 나올 수가 있느냐라는 관점에서 보게 되면 노력이라고 하는 것은 주관적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되게 이제 사람들 보면은 노력이라고 하는 것을 자기 스스로 생각해요. 노력은 내가 성실하게 사는 거다. 내가 열심히 사는 거다. 이렇게 원칙을 딱 가지고 삽니다. 물론 열심히 하는 게 노력이에요. 저는 이제 옛날 공자님의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또 부처님도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 사는 거 보면은 성인들 말씀하고 다르게 살고 있어요. 근데 지나간 사람 불러다놓고 당신 악하게 사느냐? 악하게 산다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전혀. 교도소 출세한 사람들 등에 무슨 문신이 있다 그래요? 착하게 살자. 자기는 다 착하게 살고 있어요. 교도소 출세하는 사람은 다 그렇습니다.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물어보면 다 노력을 열심히 한다고 생각을 해요. 나는 성실히 살고 있다. 여러분들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생각할 때는 오늘 이런 강의 제목 가지고 온 분들은 적어도 성실하게 사는 분들이에요. 왜냐하면 제목을 보니까 성실하게 안 살 분들은 오실 것 같지가 않아요. 그렇잖아요, 실제로. 다들 성실하게 산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생각하는데 뭐가 중요하냐? 중요한 것은 내가 남과 비교할 때 더 열심히 하느냐, 덜 열심히 하느냐 그 차이지 열심히 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 저는 노력의 기준을 남들이 어느 정도 하는 걸 가지고서 그게 출발점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되게 사람들은 게으르게 안 하다가 움직일 때 그걸 노력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멈췄다가 움직이면 제가 시속 몇 킬로가 되겠죠. 1킬로 정도 되겠죠. 그럼 내가 시속 1킬로 이게 1이라고 하는 게 나의 노력 정도냐? 그게 아니라 이거죠. 많은 사람들이 길을 갈 때 다들 빠른 걸음으로 간다고 했을 때 나는 그보다 늦게 걸으면 뒤에 처지는 것뿐이지 그게 나의 노력이 아니라는 거죠. 나는 걷고 있다는 게 노력이 아니에요. 남들이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더라. 그런 면에서 저는 인생을 그렇게 살아왔어요. 남들은 어떻게 하느냐. 되게 이제 초등학교 다니는 애들 제가 실제로 조사를 해보니까 초등학교 다니는 애들 지나가는 애들이 아니죠. 우리 사무실에 이제 인터뷰하러 온 어린이신문 기자들 3명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그 어린 신문사 기자들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죠. 다 집에서 써왔더라고. 엄마가 다 수첩에 써줬나 봐요. 고 변호사 아저씨는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잘했다고 하는데 비결이 무엇인가요? 당연히 예상되는 질문이죠. 그래서 제가 그 애들한테 이제 거꾸로 물어봤어요. 너네들 얼마 전에 시험을 봤는데 도대체 몇 번 보고 시험을 쳤느냐? 이걸 물어봤어요. 존댓말을 써가면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3명 모두 얼마 전에 친 기말 시험 볼 때 2번씩을 읽고 가서 시험 쳤다는 거예요. 2번씩.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2번을 보고 시험을 칠까? 저는 2번 보면은 전혀 생각이 안 나는 사람인데 얘네들은 분명히 천재들이다. 우리 때는 그래도 한 3번은 보고 시험 친 것 같은데 얘네들은 지금 2번씩 보는 걸로 바뀐 것 같아요. 3명이 다 지금 2번이거든요. 그랬을 때 야, 요즘 애들이 머리가 좋아졌느냐 아니면 게을러졌느냐 그걸 모르겠더라고요. 지금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걔네들이 가령 2번씩을 다 시험 이제 보고 시험을 치는 애들이라 그러면 2번 봐가지고 쉽게 말하면 차이가 안 난다는 거죠. 한 번 본 애는 명함도 못 내미는 거죠. 왜? 남들이 지금 다 2번을 보고 있는데 어떻게 한 번 보고 잘 볼 생각을 합니까? 사람들 머리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보면은 진짜 머리 좋은 사람도 몇십 년에 한 명 태어나요. 근데 그 사람은 나랑 아무 상관없어요. 그 사람 빼더라도 나의 어떤 시험 볼 때 들어가고 뭐 어디 가서 성공하고 아무런 상관없어요. 그 사람 분명히 있어요. 나하고는 상관없어요. 근데 대부분의 나랑 비슷한 사람들끼리가 진짜 경쟁이고 어느 집단을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학교를 들어오든 또는 회사를 들어가든 간에 내가 할 만한 수준이라고 생각해서 들어가는 집단에서는 나는 다른 사람들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정말 뭐 하버드의 무슨 엄청난 무슨 연구소에 뭐 세계적인 두뇌가 모여있다. 여기 들어갈 분들은 아니잖아요. 저도 그런 데는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선택한 집단에서는 일단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틀림없어요. 인생 살면서 항상 여러분들 그걸 확인하게 됩니다. 그럴 때 걔네들이 2번씩을 보고 시험을 쳤다고 했을 때 과연 2번 봐가지고 잘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운이 좋으면 조금 잘할 겁니다. 운이 나쁘면 조금 시험 점수가 시원찮을 거예요. 그렇지만 무작위로 계속 시험을 보다 보면 결국은 평균 이상을 못 가죠. 왜? 남들하고 비슷한 머리 가지고 비슷한 시간에 비슷한 책. 비슷한 책도 아니죠. 학교 다닐 때는 똑같은 책이죠. 고시 공부할 때는 그래도 많이 보는 책이 한 2권 정도가 있지만 학교 다닐 때는 한 권을 가지고 선생님이 가르치고 한 권을 가지고 시험을 치잖아요. 똑같은 책을 가지고 똑같은 머리 가지고 했는데 어떻게 2번 봐서 차이가 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이야기죠. 저는 이제 그걸 알았어요. 고등학교 때 뜨거운 맛을 본 다음에 도대체 남들은 몇 번을 공부할까? 나름대로 다들 열심히 지금 좋은 대학 간다고 열심히 공부하는데 확인해 보니까 친구들이 한 챕터 또는 한 권의 책을 열심히 한다고 하는 애들이 5번 이상을 안 보더라. 그걸 저는 발견하게 됐어요. 수학 문제, 같은 문제를 5번 이상 풀어보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되게 한 3번 보고 알만하다. 시험 치러 가요. 근데 저는 열심히 하는 애들이 5번 본다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5번 보면은 내가 중간 그룹밖에는 못 간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5번 안 본 애들은 어차피 경쟁의 상대가 아니야. 그건 어차피 뭐 3번, 4번 그건 머리가 좋아가지고 중간에 겨우 갔다고 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인생을 살면 결국은 뒤처지게 돼 있어요. 장기적으로는 그 노력에 비례하거든요, 인생에. 그래서 5번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나서부터는 나는 곱하기 2를 해야 되겠다. 그게 바로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수학 100점 받게 된 그 아주 단순한 방법이에요. 수학 문제 15번 푸는 애들이 많은데 그러면 되게 우등생 근처 간다고 다들 생각하죠. 근데 5번 이상 풀게 되면은 시간은 별로 안 듭니다. 그다음부터는 문제를 보면 답이 생각이 나고 10번 정도 이제 딱 보게 되면 그때부터는 문제에서 한 2글자만 읽어도 이미 답은 머릿속에 싹 스쳐 지나가죠. 여러분들이 어느 시험이든지 간에 성공하는 비결은 간단해요. 모든 사람은 똑같은 시간을 가지고 시험을 칩니다. 그건 당연한 이야기죠. 그 대신에 문제를 빨리 푸는 사람이 더 많은 문제를 풀 수가 있고 문제를 한 번이라도 다시 와가지고 재검토하면서 틀린 것을 다시 고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빨리 푸는 게 결국 시험의 성공이더라. 그러기 위해서는 미리 10번을 봐야지 문제가 저절로 풀리더라. 영어 단어도 마찬가지. 영어 단어도 저는 이 머리 가지고 진짜 하버드 가서 A 학점 받은 거 생각하면 아주 그런데 도대체 한 번 봐가지고는 영어 단어가 안 외워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인생의 습관이 돼버렸어요. 한 번 봐서는 그냥 잊어버리고 그냥 아무 생각이 안 나요. 2번, 3번, 결국 10번 그 보기 위해서는 9번을 그 잊어버리는 게 선행이 돼야 되겠더라. 그러니까 한 번
보고 잊어버리고 그 과정을 9번을 거치는 게 그게 바로 10번을 학습하는 거예요. 같은 자리에서 자, 보이 10번 외운다. 이건 한 번이죠, 한 번. 그러니까 쫙 한 번 지나가서 다시 제자리로 와가지고 다시 훑을 때 이게 이제 두 번째가 되는데 그렇게 해서 10번을 봐야 되는 거고 의외로 시간이 별로 안 걸리더라 그러냐. 제가 대학교 들어가지고 고시 합격기를 읽었어요. 왜냐하면 서울대 재학생 중에 고시 합격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저희 때. 그러니까 선배한테 물어볼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합격한 사람들은 학교에 나타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고시 합격기라고 하는 게 있으니까 그걸 읽어보자. 읽어보니까 거기에서 등장하는 공통된 이야기가 7번을 보면 합격권 안에 든다. 이게 고시 합격한 사람들의 공통된 이야기더라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저도 그 이야기를 듣고 7번 이상은 보려고 죽어라고 노력을 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10번은 못 봤어요, 제가. 왜? 시간이 도저히 안 돼요. 1년 3개월 동안에 그 수십 권의 책을 볼 시간이 없어요, 10번은. 근데 제가 생각해보면 한 7번 정도는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7번 봐가지고 합격했다면 굉장히 운이 좋은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자, 10번 보면은 되겠다. 5번 보면은 경쟁, 어떻게 보면은 그 치열한 그 권 안에는 들어가지만 훌쩍 넘지는 못하고, 이를테면 신림동에서 지금도 5만 명이 공부를 하고 있지만 5만 명 중에 이를테면 하루에 그 책을 5번 읽었다. 또는 하루에 10시간 공부했다. 그런 사람은 1000명 뽑을 때 5배수 안에는 들어갈 수 있어요. 왜? 그런 학생들은 평균적으로 한 5,000명은 돼요. 그 대신에 그 5,000명 가지고 치열하게 박이 터지기 때문에 이를테면 커트라인을 속 시원히 통과는 못하죠. 그래서 조금 전에 10시간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지만 그 공부할 때 같은 책을 5번 보는 게 심리적인 기준이고 그 이상은 지겨워서 못 본대요. 심리적으로. 그러니까 그게 어떤 심리적인 어떤 잘하는 사람들의 기준이고 그 다음에 하루에 죽어라고 10시간 하는 게 심리적인 기준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알게 됐어요. 만약 여러분들 중에 고등학교 때 나는 진짜 열심히 공부했다. 근데 내가 공부하는 게 물론 열심히라고 하는 이야기는 책상에 앉아있는 시간을 의미하는 게 아니죠. 내가 머리에 쥐가 나도록 공부한 시간. 머리에 정말 쥐가 나도록 몰입했다. 어느 정도 몰입하면 머리에 쥐가 나느냐. 공부를 몰두를 하게 되면은 엉덩이가 자리에서 안 떨어져. 왜? 지금 그 진행에서 지금 집중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한 줄이라도 더 보고 싶은 그 마음 때문에 화장실 가고 싶어도 그냥 만땅 끝되도록 안 가는 그런 거. 그게 집중이에요. 나는 중간에 쉬가 마려우니까 간다 오네. 이건 집중이 아니에요. 진짜 집중을 하게 되면 화장실 갈 틈이 없어요. 만땅 끝을 채우고 가게 됩니다. 저절로. 그게 집중이에요. 그 정도로 내가 몇 시간 했느냐 했을 때 고시 공부 열심히 하는 애들이 되게 10시간이에요. 10시간. 만땅 끝 채우고 한번 화장실 가보세요. 그렇게 되면 하루에 자리에서 일어날 시간이 5손가락 몇 번 다 안 됩니다. 만땅 끝 채우는 게 여러분들 탱크가 용량이 얼마인지는 몰라도 제 경우는 만땅 끝 채워서 가면은 어떤 경우 아침에 일어나 화장실 딱 갔다 와가지고 자리에 앉잖아요. 진짜 이건 만땅 끝 때문에 못 되겠다 할 때 10시간이더라고요. 10시간. 그러니까 저는 실제로 10시간을 몰두한 적이 굉장히 많았어요. 나이가 들어서도 뭐 책을 쓴다. 오늘 정말 날 잡고 완전히 써버리자. 했을 때 막 집중해서 이제 진도가 나오게 되면 10시간 동안 화장실 안 가고 버티더라 이거예요. 10시간 이상은 안 돼요. 만땅 딱 그 용량이 10시간이다. 제 용량에. 여러분들이 뭐 여건 탄성이 더 많으면 이제 12시간짜리도 있겠지만. 예. 그래서 중간에 이제 화장실 가건 안 가건 간에 하루에 죽으라고 집중하는 시간이 10시간이 심리적인 쉽게 말하면 그 어떤 저항선이에요. 10시간을 딱 하면은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찐이 빠져요. 그러고 나서 10시간 하면 딱 하늘 쳐다보죠. 나는 부모님에 대해서 부끄러움이 없다. 나는 정말 훌륭한 자식이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하늘을 딱 보고 저는 하나님 보기에 부끄럽지 않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시간이 바로 10시간이에요. 근데 의외로 10시간을 하는 사람이 합격권 커트라인 100,000명이라 그러면 역시 그런 사람이 4,000명 이상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차이가 안 나요. 자기는 열심히 하고 있지만 4,000명이나 되는 학생들이 열심히 했을 때는 뛰어넘지를 못하죠. 제가 그래서 설정한 기준이 있어요. 저는 고등학교 때 그 낙제 점수를 받은 다음부터 저의 노력의 기준은 하루에 17시간이에요. 죽어라고 하는 시간 17시간. 그러니까 모든 시간을 눈 뜨는 시간에는 거의 다 이제 뭔가를 하고 있죠. 물론 24에서 17을 빼면은 7시간이기 때문에 잠을 7시간 자지는 않아요. 한 6시간에서 뭐. 사실 고시 공부할 때는 몸이 약해서 7시간 정도를 잤어요. 아마 체력이 좋은 사람은 아마 5시간 자고도 아마 한 6개월은 버틸 것 같아요. 근데 17시간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머리를 써야죠. 머리를. 어떻게 하면 내가 17시간을 풀로 공부할 수 있느냐.